1939년 9월 1일 새벽, 평화롭던 마을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 바로 직전에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이송하는 작전이 펼쳐졌는데요. 1938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의 여러 도시에서 약 10,000명의 아이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친부모와 강제적으로 헤어져야 했던 가슴 아픈 이별이었지만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군의 포격이 처음 시작된 베스테르플라테 반도엔 200명 이상의 폴란드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이곳은 뭔가 좀 더 음산하고 황량한 느낌이 드네요. 당시 폭격을 맞은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요. 진짜 큰 건물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은데요. 폴란드군이 나치 독일군에 맞서 일주일이나 버틴 곳이랍니다. 여기 총자국들이 하나씩 다 보여요. 아마도 그 당시 때 폭격을 당한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를 뒤흔든 비극의 서막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스테르플라테를 지키기 위해 싸운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비. 2차 세계대전에 관심이 있다면 꼭 거쳐가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요. 알 수 없는 불안한 날씨네요, 정말. 눈발이 더욱 거세지는데요. 모자 써도 됩니다. 아직 4시도 안 됐는데 순식간에 주위도 컴컴해졌습니다. 계속 쏟아지는 눈에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지경. 이 기념비를 꼭 보고 싶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지네요. 팀이 내려갑시다.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접기로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 어리둥절한데요. 그단스크에서의 첫 여정이 쉽지 않네요. 다시 역사의 현장으로 가볼까요? 그단스크에는 2차 세계대전 박물관이 있습니다. 당시 전쟁의 비극적이고 참혹한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된 곳인데요. 이곳에서 전쟁이 인류에게 어떤 상처와 흔적을 남겼는지 그 시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단스크에서 꼭 봐야 하는 박물관입니다. Hello, this is Hello, dzień dobry. Dzień dobry. Welcome in Museum of the Second World War in Gdańsk. Yeah. My name is Lucas, Yep. and I'm going to be your guide today in our museum. Thank you. So- Yeah. Are you ready? Yeah, I'm ready. Yeah. 박물관의 주요 전시장이 특이하게 지하에 다 있는데요. 소련의 실물 탱크와 각종 군사자료, 사진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So welcome in our exhibition. Here we are. It's 40 meters below the ground to hide all this evil. It's about this. 제2차 세계대전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히틀러 자료관인데요. Which was founded in Gdańsk. Not so long ago, because it was in 2015 when this sculpture was founded in the gardens of the National Museum in Gdańsk. 1930년
경제 대공황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추종 세력을 얻은 아돌프 히틀러. 정치적, 경제적 혼란에 당시 나치당과 공산당 같은 급진적인 세력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혼란을 이용해 선전하며 추종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They blamed Jewish people for all the bad things which happened to Germany after the First World War. They lost territories, they had to pay some insurance, they lost hundreds of thousands of soldiers, millions of soldiers. For all of that, they blamed Jewish people. So that's why they were so anti-Semitic, and that's why it was the main core of their ideology. 나치당이 집권하고 독일 총리로 임명된 히틀러는 이후 스스로를 독일의 지도자라 선언하고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전쟁 전 폴란드의 평범한 거리를 재현한 구역. 당시 유럽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곳이 폴란드였다고 하는데요. And the second minority, it was the Jewish minority. And it was over 10% of population, and it was 3.5 million people, and they were here from 400 years. That's why the Holocaust started here. 유대인에겐 수치스러운 일을 시키고도 즐거워하는 나치 독일군. 전 표정만 보고 좀 착한 군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을 구출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잔인한데요? 1933년 독일 총리가 되자마자 히틀러는 반유대주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서 유대인을 배제하기 시작했죠. 나치의 유대인 탄압은 독일 전역은 물론 점령지로도 번졌습니다. 유대인의 상점과 회당, 학교가 조직적으로 파괴됐고 유대인의 기업은 몰수되거나 강제로 독일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유대인에게 별 모양의 배지를 달도록 강제했죠.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직업에서도 유대인은 해고됐습니다. 재산 약탈에 중점을 둔 유대인 탄압.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크라쿠프로 갑니다. 폴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크라쿠프에는 유대인 강제 거주 구역인 게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의 현장.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을 통제하기 위해 몰아넣은 집단 거주지입니다. 여기에 폴란드어로 그들은 여기에서 살았고 고통받았으며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정은 강제 수용소로 가는 여정이었다. 라고 써있네요. 게토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1941년 이곳에 게토가 생겼을 때 유대인은 약 15,000여 명. 주거 환경은 열악했고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폭력까지 빈민가나 다름없었죠. 저 너머에 비참한 게토의 삶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제 게토 부지는 포드구제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문화공간과 역사 유적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게토의 중심점으로 유대인의 만남의 장이었던 영웅광장. 하지만 게토 해체를 앞두고 유대인이 집단 수용소로 대량 이송되거나 처형되면서 깊은 절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광장에 있는 70개의 빈 의자는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이 의자는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는 기차를 기다리며 이곳에 앉아 마지막 순간을 보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진짜 이곳을 걸으니까 뭔가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네요. 이곳에서 찾아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프테카 포드 오르햄. 저기 맞는 것 같은데요? 게토 영웅광장 모퉁이에 위치한 약국입니다. 이 구역에 게토가 생기기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다는데요. 과거에 약국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건 약병들 뿐. 지금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당시의 모습만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약국의 주인이었던 판키에비츠 씨를 기리는 박물관입니다. 판키에비츠 씨는 위험을 무릅쓰고 크라쿠프 게토의 유대인을 도운 폴란드인입니다. 이 공간은 판키에비츠가 야간에도 근무를 했던 집무실인데요. 비상 상황이 있을 때 몰래 그들을 숨겨주기도 했었고 약과 식량을 제공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약국은 게토에 머물던 유대인 지식인과 과학자,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소였는데요. 다급할 땐 약국의 모든 집기류가 은신처가 됐습니다. 약국이 게토 구역에 포함되면서 나치는 게토 밖으로 이전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판키에비츠 씨는 오히려 약국에서 살며 그대로 머물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했죠. 의약품과 식량을 제공하고 강제 수용소로 추방될 유대인을 목숨 걸고 숨겼습니다. 물건을 보관해주기도 했죠. 그가 쓴 회고록에는 당시 겪었던 게토의 실상이 나오는데요. 그가 유대인을 돕게 된 그날의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유대인들을 도와준 거잖아요. 저라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약 조제실인데요. 수많은 유대인의 생명을 살린 약이 여기에서 만들어졌다 생각하니 느낌이 새롭습니다. 여기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네요.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며 새롭게 꾸민 공간이라는데요. 판키에비츠 씨와 관련한 자료 사진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건 뭐지? 네, 지금은 열리지가 않아요. 이 문이 실제로 백도어라는데요. 유대인들을 탈출시켜주었던 문으로 사용되었어요. 아까 그 제조실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약을 제조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탈출시킬 수 있게 연결이 되었어요. 진짜 약간 미로 같네요, 이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 약국 자체를 이렇게 유대인들의 은신처로 쓸 생각을 하다니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Hello, dzień dobry. Hello, is this first time for you to come here? No, many times because I guide the place of commemoration Yeah. because it's for Jews, and I'm very I like a lot of this Pankiewicz because after the war my grandmother used to work with him, so my family knew this man. Really? Your family knew just this man in person? But after the war. After the war? Oh my So god. that's why for me it's a very important museum. My father was very impressed with this man, Tadeusz Pankiewicz, because he was a very, very kind person. He gave him a plan of Israel when he were there, so I have my own souvenirs Ah, really? at my house. Yes. 판키에비츠 씨는 유대인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의인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유대인을 도운 폴란드인이 알려진 것만 7천여 명 가까이 된다는데요. 억압과 공포 속에서도 인류애를 잃지 않은 작은 영웅들입니다. 게토가 해체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크라쿠프를 떠나 52인침으로 갑니다.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강제 수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폴란드 남부에 있는 도시 오시비행침인데요. 세계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곳입니다. 아우슈비츠라는 독일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But I will actually question that. 약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참혹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날씨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이곳에서 만나기로 한 분이 있습니다. Hello, this is Yeso. My name is Miroslav. I'm a guide and there as a former Nazi German. A little bit experience. I've been working here since 1990, so Yeah, I'll oh, try to pretty long show time. you Yeah. what's most important for you. 기차를 타고 유럽 전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였습니다. Just who were deported to Auschwitz in the trains, when loaded on this platform, unloading platform. So you see on the side where this group is standing now, Yeah. there was a place where Jews were selected. Yeah. 유대인 박해의 상징이 된 아우슈비츠. 원래 있던 폴란드군의 옛 병영을 중축하고 새로 지어 수감자들을 수용했다는데요. And you see, there were living blocks for inmates. Average number of inhabitants of building, it was about 700-800 people, sometimes more. 선별 작업에서 살아남은 수감자들은 포로가 돼 강제 노역에 시달렸는데요.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Usually two prisoners slept on one bed. For that it was possible to squeeze so many people in it. so small. Yes, 아니. but you see prisoners of the camp look like skeletons. Adult men sometimes weighed less than 40 kilograms because they that's why starved. they Yeah, are so they're exhausted. Yeah, many people died because of starvation in Auschwitz. 수감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3-4개월. 인간의 존엄성은 없었습니다. 선별 작업에서 선택받지 못한 유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답니다.
You see in this building are belongings of the victims, suitcases. Because Jews deported to Auschwitz are allowed to have luggage because they were sure that they go for resettlement. 20, 25 kilograms of luggage. 새로운 정착지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유대인의 유품들입니다. 벽에 지금 하나하나 보면 자기 이름이나 직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캐리어에 많은 짐들을 넣고 이곳에 도착한 거죠. 선별 작업을 통과하지 못한 유대인과 수용소에서 일하다 죽은 유대인의 물품은 모두 독일로 보내졌습니다. 안경은 물론 불편한 몸을 지탱해준 보조기구들까지 나치 독일의 군수물자를 만드는 데 쓰였다네요. 수용소에서 탈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There was a wire, electric wire, Electric wire, 380 volts. because they cannot actually go. So that's no, why when they you just. approach you, that. 와. You see, the camp was surrounded by fence made from electric barbed wire. There were 380 volts inside the wires, and camp was also surrounded by chain of watchtowers. 다양한 국적의 서로 다른 언어. 사연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은 하나, 유대인이라는 것. 한낱 번호로 구분되며 잔인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어나가는 동료를 목격해도 강제 노동의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곳, 아우슈비츠였습니다. This building here, it was the most tragic place. On there is a former main camp, Auschwitz I, because this was a crematorium and gas chamber. 당시 목욕탕과 소독시설이란 표지판이 있었던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노동력이 없는 노약자와 여성은 도착 즉시 처형되는데요. 절로 숙연해지는 공기. 수건과 비누까지 받아든 수감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This is the places that people died in the gas station. 설치된 샤워기는 위장일 뿐 샤워기에선 독가스가 방출됐습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쳤을 수감자들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한데요. 바로 옆에는 소각실이 있습니다. There's people inside fire. Bodies were cremated here. 5개의 화장터에서 하루에 4,000구 넘게 시체를 소각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이 사라지고 악이 일상처럼 들어선 이곳에선 인간성을 최대한 감추는 게 생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줌의 제거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얻은 수감자들이 부디 평안에 이르렀기 바랍니다. The German name of this camp and this site is Auschwitz. But Auschwitz is German version of the name of Polish town Oświęcim. Town which is about 900 years old written history. But when Nazi Germans invaded Poland in 1939, they Germanized, converted Polish names. For that, this site is known as Auschwitz. But in fact, its real name is Oświęcim. 아니 아직 너무나 당연하게 쓰던 이름에 독일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져 있네요. 다행인 건 나치의 만행이 독일 역사 교과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독일 사람들은 반복하면 안 되는 역사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So tell me, you saw, what is your impression today? How you feel after visit the site? It was so exhausting. I was really sad. But actually, there is saying that those who don'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So I will remember this time, and then I'll try not to make this happen again. Yeah, and just tell this kind of story to the Korean people. Exceptional work. It is not easy to be here. People work here have deeper motivation because we're doing this for the next generations to teach the world, you know, look what we're able to do with human beings. 그 나라의 아픈 역사를 알고 슬픔에 공감하는 것만큼 그 나라를 잘 이해하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아우슈비츠는 꼭 한번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유대인에게 관대했던 폴란드. 최후의 상황도 각오했던 건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였습니다. 폴란드의 깊은 속살을 만난 이번 여정. 그 진한 매력에 다음에 또 와야겠습니다.